내 방에서 즐기는 전문가의 고품격 수다. 인문 사회과학 특강 인사이트. 안녕하십니까, 김민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네, 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마음이 우울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도 터놓을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 교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고민 사연을 들어보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절친 때문에 고민이 많은 10대 여학생입니다. 늘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문제는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고 온 옷을 보면서 넌 진짜 감이 없어서 큰일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입어 라고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삐져서 온종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나 작은 일까지 간섭하곤 합니다. 그 친구의 기분을 맞추다 보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다른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 그 친구 한 명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인간관계가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 친구 관계는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친구의 행동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요. 가스라이팅이란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상대방의 기억이나 인식 또는 정신력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인데요. 예. 이 단어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연극 내용이에요. 남편이 집을 조금씩 어둡게 하자 집이 어두워진다는 부인의 말을 무시하고 부인을 세뇌시키고 집이 어두워진 게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결국 본인 탓을 하면서 미쳐가는 상황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감정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못났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거나 내 생각이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친구를 두고 보통 자존감 도둑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또 강제로 뭘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엔 사연의 주인공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그럼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 될까요? 가스라이팅은 신체적인 폭력과 달리 은연중에 일어나서 나를 걱정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과 생각을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감각과 인지력을 못 믿게 되고 오로지 가해자에게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사연처럼 피해자가 고립되고 그러면서 점점 괴로워지게 되죠. 그러면 친한 관계일수록 이런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기가 쉬운 건가요? 이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한 유형이고요. 친구, 연인, 가족 등 친밀한 관계는 물론 학교나 직장 등에서도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예. 처음에 가해자들은 다정하고 친절한 접근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고요. 그 이후에 피해자의 기억을 반박하고 실수를 과장하고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기면서 점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스라이팅에 세뇌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말대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고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가해자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죠.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해진 체크리스트는 없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최초로 규정한 미국의 정신분석가 로빙스턴은 가스라이팅의 위험 신호로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한번 그 가스라이팅의 위험 신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두 번째,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세 번째,
종종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때. 4번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 5번째,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항상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 때. 6번째, 너무 자주 나만 사과를 해야 할 때. 7번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8번째,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을 피할 때. 9번째, 연인이나 친구와의 대립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 할 때. 그리고 10번째,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느낌을 받을 때. 11번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할 때. 그리고 12번째, 절망감을 느끼고 과거에 즐기던 활동에서 전혀 즐거움을 못 느낄 때라고 이렇게 12가지 신호가 있었네요. 예,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가스라이팅 위험 신호잖아요. 근데 이 위험 신호가 앞서 소개해 주신 사연자분과 비슷한 게 꽤 많아요. 맞아요. 여기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모든 게 내 잘못처럼 느껴진다, 이런 등등의 것이. 맞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막 읽어주신 요 내용이요.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예. 가해자의 행동적 측면으로는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조정을 하려고 드는 거라면 가스라이팅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피해자 입장인지 뭔지 일상적인지 뭐라고 했어도 꽤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어때요? 저는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요. 그냥 친구 사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격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이런 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왜 그럼 이렇게 판단 능력이 흐려질까요? 이제 가스라이팅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억의 왜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사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하고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뺏어버리는 거죠. 네. 그 결과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지배당하게 되고 지배당하게 되고 네. 나 고립시키는 예, 제가. 나 내 잘못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내가 판단해야 될 때 그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판단 자체를 외주화시키는 거거든요. 판단의 옳고 그름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요. 가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 상식과 어긋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오케이 해버리는 거죠. 사실 뭐 사랑하는 사이여서 우린 괜찮아. 아니면 이 사연처럼 우정이라는 핑계로 좀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가스라이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해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친구가 한 명뿐이라고 했는데 네. 이 친구를 멀리해야 네. 제 생각엔 멀리해야지만 새로운 친구가 생길 거예요. 두려워하지 네. 마십시오. 이 의뢰자는 그거잖아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멀리하면 친구가 없어질 것이다 이건데, 멀리해야지 또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번에 끊어낼 수 없다면 하루 이틀씩 천천히 거리를 두면서 점점 멀어지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삶에 대한 뚜렷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일단 나의 감정, 생각,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내 감정이 다칠 때는 불편하다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전문가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를 뭐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불행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예. 나를 응원하고 존중해주는 건강한 관계가 정말 친구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수를 준비 중인 20살 남자입니다. 처음 재수를 시작할 땐 의욕이 넘쳐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하나 의욕이 꺾이면서 학원도 안 가게 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은 친구라도 만나라고 하시는데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즐거워 보이는데 독서실 책상에 앉아있는 제가 초라해 보여서 연락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재수를 선택한 저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미울 뿐입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꿈도 목표도 다 사라진 채 물에 젖은 솜처럼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됩니다. 재수를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 너무 슬퍼요 지금. 재수 경험 있습니까? 아니요 재수는 없는데. 에헤, 재수 아, 재수인 그래요? 재수인입니다. 너무 슬퍼요 지금. 공감합니다. 네. 저희는 근데 그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이렇게까지 고민하셨나요? 재수하실 때? 뭐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더. 근데 괴로웠던 순간이 많긴 해요. 그쵸, 그쵸. 제 인생에서 되게 어두웠던 그래요? 한 페이지. 네. 그 터널을 지나서 지금 엄청 밝아지셨네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밝죠. 밝아지잖아요 옷도. 아니 네. 옷도 아, 밝고 사회적 네. 지위도 밝고 밝아진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히 요새 10대, 20대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많고 물론 하고 싶은 건 우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못하고 더 이렇게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뿐만이 아니라 꿈이나 목표가 없는 10대, 20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재단에서 청소년 1,700명에게 꿈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46.8%가 아직 없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아직 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야 될 시기인데 되게 무기력한 고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또 교수님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죠. 맞아요. 그 학교를 안 간다거나 집에만 있다거나 사실은 뭐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예. 사실 저희 학창 시절에는 학교를 안 다니는 게 진짜 드물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홈스쿨링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 선택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제 쉽지 않고 자의로 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진료실에 많이들 오십니다. 무기력한 모습이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보기에 또 주위에서 보기에 아유 저 게으른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으른 것과 무기력한 것이 주위에서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본인이 느끼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사실. 다르죠. 사실 무기력은 기분하고 관련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게으름은 버릇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부를 안 하고 누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기력한 사람은 사연자처럼 친구도 안 만나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흥미를 못 느끼는 상태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네. 게으른 사람은 공부 안 하지. 사실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하고 싶은 거 공부만 안 해. 하고. 네. 공부만 안 해. 공부만 안 해. 다 해. 하고 싶은 다 해. 네. 공부만 안 해. 그냥 침대랑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냥 이런 어.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 일들을 미뤄두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무기력은 정말 어떤 일을 할 에너지가 없는 거고요. 게으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을 미루고 제때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어서 그냥 몸에 익어 있는 상태. 예.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잘하고 싶어요. 이건 게으른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반대로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다들 보면 내가 약간 갓생을 산다고 하거나 뭐 예. 리즈 시절 같은 게 다 있을 네, 거예요. 네, 뭐 네. 공부를 해봐도 오늘 진짜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오늘 한 70개 외우려고 하는데 100개가 막 빵빵 외워져. 그러면 이럴 때는 너무 잘 외워지고 몰입이 되고 하고 이런 컨디션이 진짜 좋은 날이 있는 건데 우리가 공부 같은 걸 할 때 착각하는 게 이게 나의 평균이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운동선수들도 사실 제일 컨디션 좋은 날이랑 아닌 날이 편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날들 이거를 나라고 그냥 믿어버리게 되면 아님 그냥 평범한 날들을 다 실패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되게 예. 괴로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잘하려는 의욕만 앞선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좌절을 계속 만드는 거죠. 매일매일을. 사연의 주인공처럼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야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뭐라고 해봐 주위에서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때는 아유 일어나서 하는 게 맞나? 뭐가 맞을까요? 사실 무기력은 그냥 두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무기력을 그냥 놔두면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공부만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나 대인관계 등 많은 분야에까지 바이러스처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번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을 이 무기력증이 집어삼키기 전에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이제 뭐 꿈이나 목표를 가지게 되면 무기력증에서 좀 벗어나는 게 쉬울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끔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 기분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니까요.
모두가 무기력할 수 있는 건데 이때 꿈이 있다면 예. 이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고향처럼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사실 근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잠깐 꿈이 없는 친구들이 2명 중 1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꿈을 꾸기 참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실 뭐 살만해졌으니까 네.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여유는 더더욱이 없어요. 그래서 차근히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걸 접해볼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박탈당하는 것 같아요. 만약 급하게 남들 보면서 어떤 직업, 어떤 학교, 뭐에 대한 진학, 뭐 자격증 이런 걸 목표로 삼는다면 예. 사실 중간에 좀 엎어지거나 흔들리기도 쉬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나는 어떠한 사회적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이런 식의 목표를 그려보시는 게 큰 힘을 더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여유 있게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힘 빠질 때 있잖아요. 되게 힘 빠져서 진짜 축 처져 있는데 주위에서는 계속 힘내래요. 힘이 안 나는데 힘내래.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나도 낼 수 있으면 나도 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러면 이 말 아니더라도 그 대상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예방이죠. 사실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만 예. 근데 뭐 이미 발생을 했다. 이 사연처럼 옳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힘내라. 네. 뭐 아니면 네가 생각하기에 달렸다. 기운내. 사실 이런 말 지겨워 진짜 지겹죠. 예. 사실 이게 의지가 없어지는 게 이제 증상인데 의지를 가져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생각나서 연락했다. 괜찮다. 좀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유지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권유도 해주고 그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요새 봐서는 신체적인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도 2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게 뭐 우울과 불안에 도움이 된다는 약만큼 파워풀하다 이런 근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우울하거나 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잔소리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 교수님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신을 너무 채근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나는 못났지?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조금 쉬게 내버려 두시고 예. 좀 여유를 갖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다시 원래 나다운 나의 삶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저희 마음이 진짜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괜찮아요. 또 얼마나 오랜만에 또 들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클릭 한 번으로 인싸되는 채널 인싸특. 좋아요, 알림,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